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시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설계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미래도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대학교 김승남입니다. 오늘 초청 간담회는 도시 분야의 3개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도시 관련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 건축공간연구원의 이영범 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승기 원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고 한국도시설계학회 김세용 회장님께서 직접 사회와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줌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회장님께서 답을 해주실 예정이고, 또 오늘 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기관 원장님들께서 추후에도 답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세용 회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초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설계학회 김세용 회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대전에서 미래도시에 관한 많은 그 지식의 향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여러 간담회, 그 다음에 세미나 이 등등이 메타버스, 줌, 오프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님들의 호응 속에서 잘 이루어졌고요. 오늘 또 역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골라 드시면 되겠고,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은 저희 학교에서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또 올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국토연구원 아우리, 그 다음에 카이아 원장님 세 분이 이제 우리 분야의 주요 국책 연구기관이죠. 이 세 분 원장님들께서 본인들의 연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혹은 진행하였던 미래도시에 관한 여러 그 연구들을 쭉 설명해 주시고 여기 줌에 접속하신 분들하고 질의응답을 갖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필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또 국정감사, 오늘은 종합감사라 그러네요. 저도 이제 국감을 좀 몇 번 받아봤었지만 종합감사 때도 역시 기관장들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세 분들이 오시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그 동영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해보면 강의하는 것보다 동영상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 세 분의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회원님들 여기 많이 보시고 질문은 채팅방에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답하기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세 분 원장님들께 제가 전달해서 다음에 유튜브 만들 때 편집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세 분 원장님의 강연과 함께 많은 분들의 참여로 생산적인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의 미래도시 전망과 과제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도시 포럼에서 미래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미래도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미래도시의 방향을 이끄는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미래도시 기획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묶어서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지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의 미래 혹은 미래의 도시를 이끄는
최근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전 지구적 기후 위기입니다. 지구가 갈수록 따뜻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입니다. 동시에 전염병, 코로나19로 보듯이 팬데믹과 전염병 위기가 도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도시에 큰 변화를 이끌었던 기술 혁신입니다. 도시는 그동안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술 혁신의 속도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도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최근 전 세계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흐름입니다. 갈수록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각종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현상으로 일각에서는 지방 소멸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흐름이 제가 생각하는 도시의 미래의 도시의 방향을 이끄는 큰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 문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이미 다 아시는 문제들이고요. 이 도시가 사실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도시는 온실가스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시에서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주춤합니다만 앞으로 또 하나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계속 전염병과 싸워나가야 될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과 도시 변화입니다. 도시의 역사는 기술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멈포드는 기술이 도시 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미 1930년대 명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은 도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변화는 도시 변화의 항상 상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 변화는 도시에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도 우울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또 소식들도 전해집니다. 이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미래 도시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 속에서도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고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수도권 집중과 나머지 지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대한민국 도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는 미래도시 기획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막의 큰 선형 도시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미국 유타주에서 큰 독지가가 추진하고 있는 텔로사 프로젝트, 이것도 매우 과감하고 도전적인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구글이 토론토에서 한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토요타가 자동차 회사지만 만들고 있는 워번시티, 모빌리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도시죠. 또 현대자동차의 또 스마트 도시, 현대자동차 역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스마트 도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미래도시 기획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도시, 그리고 보다 평등한 도시, 보다 쾌적한 도시, 보다 편리한 도시, 보다 기술 지향적인 스마트 도시를 지향합니다. OECD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크게 제안을 했습니다. 녹색 도시, 포용 도시, 그리고 스마트 도시.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방향이라고 OECD가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UN 해비타트에서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비전 하에 모두를 위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아젠다들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 기술 변화, 스마트 도시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도시는 기술을 어떻게 좀 더 나은 도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핵심 컨셉입니다. 전 세계가 이 스마트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도시가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도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결코 사람의 예측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그림은 19세기에, 20세기에 기술을 예측한 그 만화들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20세기의 기술 예측 중에서 상당 부분은 맞았지만 상당 부분은 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변화하는 것은 기술 자체의 동력이 아니라 사회가 그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사회에서 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4년에 뉴욕에서는 이러한 걸어다니는 도시, 도시 자체가 걸어다니는 도시를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기술의 문제는 사회적 수용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네저 하워드는 전원도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전원도시의 제목이 단순한 전원도시가 아니라 미래의 전원도시였습니다. 당시 전원도시는 미래도시였습니다. 이때 에베네저 하워드는 전원도시가 사회개혁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양한 사회개혁 실험을 이 전원도시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보다는 사회적 수용력을 더욱 강조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시 중에는 프랑스 파리가 하고 있는 15분 도시가 있습니다. 이 15분 도시도 굉장히 재미있는 구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 15분 도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시, 느린 도시, 주변에서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자족적인 도시를 지향합니다. 이 최근 프랑스 파리와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15분 도시 개념, 10분 도시 개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참조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향할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녹색 도시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일 수도 있고 지속 가능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함께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변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도시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 인류의 그리고 우리 도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는 도시, 스마트 도시입니다. 이때는 이 기술을 과연 무엇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평등한 도시, 포용 도시,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가지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또 빈곤으로부터 도시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포용 도시, 평등 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활력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녹색 도시, 스마트 도시, 포용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한 도시상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향하고 앞으로 미래 도시의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현수 원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어, 원장님 영상을 지금 저희가 시청하는 도중에 줌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이영범 원장님의 강연입니다. 제목은 도시의 미래, 미래의 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이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자료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도시의 미래, 미래의 도시란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도시사가라든지 역사학자 혹은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이 나름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마르크 브로델의 정의를 빌자면 도시는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에 문을 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대 도시죠. 시리아의 알레포라고 하는 도시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도시가 고대의 이 시리아에 있는 알레포라는 도시의 이미지하고 과연 어떻게 다를 것인지, 그리고 알레포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어떤 시스템과 그리고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사회, 꿈꾸는 도시의 미래 속에서 그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결합되어 있는 미래인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한 상상, 그 상상을 기반으로 아마 이번 학술대회에 굉장히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미래도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시에는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이라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고대 중세 왕권, 그리고 중세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그 근대사에 들어서면서 소위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자본가의 등장, 그리고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급속한 기술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도시, 미래의 공간에서 과연 무엇이 인간 삶을 지배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아마도 이번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시공간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 혹은 미래도시에서 우리들이 삶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변화하는 힘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도시와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장들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흔히 최근에 미래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의 변화 중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되고 있는 것들이 메가시티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유함이라고 하죠. 아마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았던 이미지일 겁니다. 지금의 이런 날아다니는 그런 소위 이제 모빌리티의 변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밀레니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소유의 종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가 굉장히 즐기는 온라인 쇼핑이죠. 리테일 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온라인 쇼핑의 또 다른 종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굉장히 활발한 건 당근마켓이죠. 개인과 개인 P2P에 자기가 물건을 썼던 것들을 직접 서로 직거래하는 방식들,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가치나 방식의 종말들을 예고하는 여러 미래학자들의 책자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 환경에 대한 위기, 어, 위기의 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물러설 것 없는 인간, 그래서 기후변화부터 자연재해까지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 플랜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학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력이 있는 제안들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2010년이죠. 상하이 월드 엑스포의 영국관입니다. 시드 캐시드랄이라고 하는 영국관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아크릴로 되어 있는 촉수와 같은 것의 끝에는 어, 씨앗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의 명칭이 시드 캐시드랄인 것처럼 씨앗들이 그 아크릴의 끝에는 심겨져 있죠. 거기는 어, 영국에서의 존재하는 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씨앗들을 환경 위기죠. 기후 위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식물 종의 다양성들이 파괴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런 파빌리온의 공간화,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2년에 한국 진천에서 열리기도 했었죠. 하우스 비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2년도에 시작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인양품의 디자이너 하라케냐가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한 이 하우스 비전은 올해 2022년 한국 진천에서 열린 게 하우스 비전 네 번째입니다. 4죠. 이번 한국에서의 하우스 비전의 주제는 농이었어요. 에그리컬처, 농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가라든지 그 다음에 먹거리의 문제, 이게 도시의 문제하고 혹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주의 문제 어떻게 결합돼서 이들이 함께 융합하거나 혹은 변화할 것이냐. 결국 농업이 변화할 수도 있고 혹은 농업의 형태가 주거하고 결합되면서 주거의 새로운 형태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흥미로운 그런 제안들이 있었던 프로젝트 전시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과연 지구는 정말로 플랫한가, 평평한가, 평등한가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리처드 플로리다 같은 학자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도시에서의 자본의 축적과 그 다음에 경제적 성장이 결국은 한편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소외, 빈부격차들이 심화되면 결국 사회적 문제로 그것들이 옮겨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시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단할 때 이런 빈부의 격차에 따른 도시의 불평등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뭐 등등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의 종말 등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위기와 변화와 혁신 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불평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요. 피터 맨젤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는 그 동료 사진 작가들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을 모은 게 이 머티리얼 월드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각각의 가구에 있는 그 가정이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밖으로 꺼내 놓고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의 서부에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한 가정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꺼내 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어느 한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의 어느 한 가정의 살림살이 도구를 꺼내 놓고서 찍은 그들의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앞에서 보여준 거하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거주의 불평등이 존재를 하는데 그 거주의 불평등은 결국은 물질 세계의 불평등에서 야기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런 고발하고자 하는 사진작가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이런 불평등은 사실은 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1인 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5평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시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주거죠. 비주거인 고시원에 살고 있는 1.5평에 살고 있는 청년이 지불하는 임대료가 60평의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사람의 임대료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 숫자가 나올 정도로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나 청년의 주거 빈곤 문제 같은 것들은 이미 10년 전에도 제기가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청년들의 1인 가구들의 주거 문제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미래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코리빙 하우징이죠. 공유 주거와 관련돼서 1인 가구를 위한 그래서 맹그로브 주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 주거들이 실험적으로 우리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꼭 비단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체 주거, 공유 주거의 형태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기와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안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삶의 어떻게 보면 불평등의 문제들 혹은 삶에 내재된 공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혹은 도시나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소외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를 이제는 우리들의 어떤 시민사회 공동체 영역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소멸과 메가시티, 탈문화된 번영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공유경제나 혹은 지역공동체의 자산화의 문제, 로컬 푸드와 식량 주권의 문제, 탄소 중립과 제로에너지, ESG 경영과 사회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 안에서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적 공공성과 공동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 바라설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어떤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에 어떻게 착생시킬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 중에 최근에는 특히 이제 공유경제와 관련된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쉐어링의 문제라든지 혹은 워크스페이스죠. 코워킹 스페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실험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도시, 도시의 미래는 무엇이 지배할 것인가? 유엔의 세계 미래 보고서 2050에 보면 지금까지 없던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6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블록체인이나 그 다음에 스트롱 AI, 강인공지능, 그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문제,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의 연장,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합성생물학으로 세상에 어떤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미래의 2050년, 다가올 2050년 정도의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은 삶의 방식들을 바꿔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경우는 국가의 선멸과 독립적인 도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아마도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초연결의 시대죠. 70억 인구가 동시에 연결되는 문제. 이거는 수단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AI나 뭐 이런 테크놀로지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의 혁신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무리를 한다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늘 변화하는 미래에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고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전통, 그 다음에 그 안에 축적된 삶의 가치와 문화가 미래에 어떻게 투영될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의 도시건축 공간이 담아낼 삶의 문화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져야만 하는 변화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에서 삶의 공간은 뭐 자연환경, 산업, 테크놀로지, 먹거리, 에너지, 인간 삶이 모든 게 접속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집중의 미래를 읽고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일터와 삶터로서의 도시공간은 세계가 접속되는 하나의 지점이면서 동시에 다른 세계로 확장되는 출발점으로서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삶터의 경우는 부동산으로 인식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집에 집중할 때 부동산으로서의 집의 불평등과 도시공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미래사회 비전과 연관지어 우리는 공간을 날리러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AI나 스마트 테크놀로지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 반면 1인 가구, 노령화, 저출산, 세대 단절, 가족국 붕괴와 같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미래사회에 공존하는데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이들의 간극을 줄여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 기후변화와 연관해서 자원의 윤리적 소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을 통해서 시민 개개인의 실천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 결국 지속 가능성과 모두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래 사회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기술의 문제보다 윤리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래 도시에서 계획가나 건축가는 공간의 사회적 윤리의식을 공간 언어로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함께 진지하게 논의되고 토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계가 사라져 있는 마이크로네이션 혹은 파이오릿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형의 어떤 도시를 넘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도시들의 세계로 어떻게 보면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끝없이 상상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미래의 도시, 도시의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범 원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강연을 해주시는 동안 채팅창에도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회의실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장님께서 지금 올라온 질문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 분 원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오셔가지고 했으면은 훨씬 더 생동감이 있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만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 다 매끄럽게 잘 만드시고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께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미래 도시를 추구하는 모델들, 이걸 중심으로 현 트렌드를 잘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아우리의 이영범 원장님께서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
또 미래 도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하신 박승기 원장님께서는 보다 디테일하게 현재 이 카이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 도시에 관한 그 모습들 그리고 기타 연구들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미래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R&D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주로 강연하신 분들은 세 분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하는 게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세 분 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일단 채팅방에 지금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 질문을 보면 첫 번째가 도시 분야에 있어서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후진적인 도시 양상을 마주합니다. IT 기반의 미래 도시가 추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진적인 도시로 인지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의견을 줍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아까 그 두 번째 강의하신 이영범 원장님 내용하고 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영범 원장님의 강연 내용에서도 꽤 많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라는 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 도시를 추구하지만 지난 한 만 년 동안 인류가 도시를 만들어 오면서 스마트하지 않게 만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시는 모든 기술이 다 집약하고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당연히 스마트한 것들이 도시에 다 모이게 되는데 IT 관련해서 이제 요새 그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네이밍을 합니다만은 이거 외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아직은 그 작동을 안 하는 부분이 우리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그 강남역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도 그랬죠. 침수의 문제라는 것도 사실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프라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가버넌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심하게는 인명피해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도시 추구에 따른 역류 현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류 현상을 뭘 말씀하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너무 미래 도시를 추구하다 보면은 놓치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지적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공간을 또 그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보다 가장 저급한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 서비스라든가 바이오 서비스를 받는다고 보지만은 극히 일부 제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만 누리고 있고 항상 미래도시 관련된 기술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채로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 시간의 지체, 공간 지체 현상들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 끌어안지 못하고 이건 한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전 지구상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영권 원장님, 강현수 원장님 다 지적하셨지만은 공간의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불평등도 같이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저도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대응책은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딱 찝어서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런 주제들은 향후에 우리가 학교에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로 좀 다뤄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범 원장님 소개하신 책들 여러 책들 좋은 책들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리차드 플로리다의 책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택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민달팽이 유니온인가 이런 데서도 관련 보고서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동등하게 공간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IT 기술만 가지고 너무 앞서갈 게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이 지금 채팅방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이제 줌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직접 코멘트를 남겨주시거나 말씀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 세미나를 지금 너무 수십 개를 동시에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를 들어가셔야 될지 이런 분들도 어제도 보니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저기 진행되는 모든 자료들은 다 아카이빙하고 동영상 해서 학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통해서 두고두고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도 네네. 될까요? 예. 네, 고려대학교 박은미입니다. 우리가 미래 도시를 상상할 때 사실 아까 그 원장님께서도 그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 최첨단 도시를 상상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물질에 압도된 인간성의 상실이라든가 지금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 도시화가 되면서 잃어버린 가치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빠른 변화에서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아마 아까 이영범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지 제가 궁금한데 조만간에 한번 뵙고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변하지 않아야 되는 또는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가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도시 안에서는, 도시라는 게 결국 사람이 모여서 사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산다는 거는 뭔가 거기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도시로 가면은 이렇게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시장이 생겨서 교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제 현대 도시로 오면서 특히 이제 우리 보면은 그 커뮤니티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가 거의 지금 없어지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1,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지금 1인 가구가 한 35% 정도 되죠. 우리가 근린 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커뮤니티 의식이라는 거를 더 이상 상정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까지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최근 한 2년간 우리를 휩쓴 이 코로나가 이런 경향을 더욱더 촉발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혼자서도 놓을 수 있는 핸드폰이 이런 경향을 훨씬 더 세게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혼밥해야지 밥이 넘어가고 여러 명 같이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도시에 같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 참 따져봐야 될 때가 이제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커뮤니티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씩 노력하면은 서로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은 커뮤니티에서 산다는 게 이 결국은 조금씩 양보하고 살자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뭐 교육으로 뭐 100% 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이폰 세대하고 코로나 팬데믹하고 겹쳐지고 거기에 1인 가구 증가까지 겹쳐지면은 굉장히 좀 예기치 않은 현상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각성하고, 지금까지 물리적 공간만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했었다면은 앞으로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그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콘텐츠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방금 이제 박은미 과장 이야기하신 건 또 역시 우리가 참 그 고민해야 될 세미나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바라건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이건 정말 희망인데 뭐 저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월 달부터 또 유행된다 그랬지만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또 도시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정확히 100년 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이 1918년부터 20년을 휩쓸고 갔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근데 아쉽게도 인류는 1920년대에 나타난 현상 중에 그 우리는 아니고 이제 서양에서인데 굉장히 유흥산업이 발달하고 흥청망청하게 지내고 과소비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나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치사율이 2% 정도 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29년의 대공황이 팬데믹 이후에 한 10여 년간 흥청망청해서 유흥업 뭐 이런 거에서 나왔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벌써부터 보복적 소비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학회도 그런 논의의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저 어드바이스도 좋고 뭐 이런 이야기 내가 한번 던지고 싶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예예 강 교수님. 네네. 좀 제가 저거를 등록을 할게요. 네, 좋은 강의와 또 여러 가지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미래 도시를 논할 때 이제 미래 도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래 도시는 어떻게 보면 빠름과 느림이라든지 또 집중과 또는 분산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또 그 균형을 잡는 그런 도시가 저는 미래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느냐. 뭐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사회의 어떤 헌신적인 희생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이런 내지는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미래도시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 자체가 그것을 못 받쳐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갭이 아직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그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 특히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이런 공공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회장님께 이런 공공사회의 변화를 위한 우리 학회의 뭐라 그럴까요? 가져갈 비전. 아까 이미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도 다 해주셨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 강동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동진 교수님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편집위원장과 연구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활동과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는데 방금 하신 말씀도 이제 저희가 귀담아서 드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에 관한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혼자 노는 곳 더
편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 머저리티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도시를 앞으로 이제 또 만들어 나가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만들었던 도시는 추구했던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함에 있어서 어떤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 정비나 그다음에 신도시나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인구 구조도 급변하고 그다음에 소비 행태도 바뀌고 지금 누가 저기 가게에서 물건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편의점 정도 있으면 다 충족되고 나머지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도시 공간에 공공성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광장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광장의 활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고 또는 공공에서 조성한 공공공간의 그 사용 행태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 현 세대, 미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불일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이 격차, 갭을 메꾸는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치열하고 충실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좀 향후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그럴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이게 너무 재밌는 지금 오늘 세미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제 아마 옮기셔야 될 거예요. 지금 줌도 있고 메타버스도 특히 오늘 저기 학생들 발표하는 세션들은 메타버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꼭 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좀 잘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거 구축하는데도 학교에서 비용 꽤 썼고 그러니까 잘 한번 오늘 체험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학술대회는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질의와 그다음에 또 좋은 주제 향후 논의 주제를 던져주신 선생님들께 많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세션 잘 운영해 주신 김승남 중앙대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